275페이지. 275페이지. 자, 금방 우리가 배웠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 지금부터 배울 컴퓨터 사용 사기죄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뭐를? 컴퓨터를, 그 기계를 기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 법조문 보면은 대단히 뭐 아주 난섭하게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 판례는요, 이런 게 컴사죄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례 키워드만 잘 잡고 있으면 돼. 그래도 예의상 법조문을 좀 봐야지. 한번 보자. 347조 2. 봐라. 그, 조문이 뭐 이렇게 무슨 조 2.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조문 있잖아. 그런 조문은 최근에 이제 개정돼서 들어간 조문입니다. 최근에. 1953년도 형법 제정 당시에 컴퓨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 범죄가 없었지. 근데 이제 최근에 컴퓨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기 쳐먹는 놈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정돼서 들어간 거야. 조의 2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법조문은. 자, 한번 보자. 컴퓨터 등이라고 됐는데 컴퓨터만 동그라미 꽝.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자, 허위 정보 부정한 명령 입력 줄박. 그 다음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 줄박. 암기할래? 암기 절대 할 필요 없다. 그냥 해킹하는 짓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해킹하는 짓.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자, 이거 현관펜 재물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 지금? 그렇지. 재산상 이익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어쩌고저쩌고 처벌한다. 그 재산상 이익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입법 오류를 저지른 단어야. 자, 원래 컴사죄, 이제 줄여서 컴사죄라고 하자. 컴퓨터 사용 사기죄 줄여서 너무 길잖아. 컴사죄라고 하는데 원래 컴사죄는요. 대법원에 있는 그 대법관님들께서 요구를 한 거야. 이런 범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어떤 범죄? 자, 이런 행위를 한 자들 처벌할 수 있는 범죄. A 신용카드를 봐라. 신용카드도 최근에 등장한 그런 물건이잖아. 옛날에 1953년도에 있었나? 없었지.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게 자주 이제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범죄인들도 이런 걸 이용한 놈들이 자주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자, 신용카드를 갑이 훔쳐요. 훔쳐가지고 그런 타인 신용카드를 어디에다가? 어디에? ATM기. 타인 신용카드를 ATM기에 집어넣습니다. 물론 뭐 비밀번호는 두드려 펴가지고 알아냈겠지. 자, 이렇게 타인 신용카드를 갖다가 집어넣고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합니다. 바로 이런 행위를 한 자들을 좀 처벌시켜 달라라고 하면서 요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당시 자, ATM기도 신종으로 등장했고 신용카드도 신종으로 등장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신종 물건을 이용한 이런 범죄들은 1953년도 만든 형법들로는 좀 대처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애들 좀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좀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국회에다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딱히 이게 빈집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게 절도죄로 좀 하기도 그래. 그렇다고 사람을 속인 것도 아니야. 사기죄로 하기도 그래. 그래서 참 애매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법관님들께서 국회에다 요청을 했어. 이런 거 좀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좀 만들어줘. 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 근데 절대 컴사죄 적용 못하도록 만들었어, 컴사죄. 자, 국회의원들이 만들었거든.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는데, 그 아까 현관펜 쳐놓은 거, 재물이라고 했어, 재산상 이익이라고 했어. 뭐라 해줄게. 국회의원들이 바보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애들 처벌해달라고 좀 이렇게 컴사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잘 봐라. 재산상 이익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얘가 취득한 것은 재물이야, 재산상 이익이야. 돈, 재물이잖아. 그지? 아니, 이렇게 막 그 기계에서 나오는 그 돈, 재물이죠, 재물. 만질 수 있잖아. 그런데 이런 재물을 취득한 놈들 좀 만들어라.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재물을 취득한 놈 좀 처벌할 수 있는 범죄 만들어라고 만들어라고 했더만, 이렇게 적어놨어, 이렇게. 재산상 이익이라고. 대법관들이 적용할 수 있나 없나? 적용 못 했던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눈 딱 감고, 절도죄로 지금 처벌하고 있어. 할 수 없이. 절도죄로. 할 수 없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단어 문구다. 예, 그렇게 이제 체크하고. 자, 그러면 컴사죄가 그러면 현대에서는 의미가 없는 범죄입니까? 아니요. 예. 원래는 이런 놈들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컴사죄가 지금 다른 분야에서 다양하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 이런 경우는 안 돼. 예, 이런 경우는 안 되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적용이 돼. 이런 거, 이체, 이런 거. 갑이, 타인 신용카드, 현금카드도 마찬가지. 타인 신용카드를 어딘가 집어넣고 자기 예금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이체. 자, 근데 봐봐라. 이체를 하게 되잖아. 이제 타인 예금계좌에서 자기 예금계좌로 이체를 하게 된다. 이체를 할 때 돈이 날아가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재물이 있어, 없어? 재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때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때는. 그 다음 이체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 예를 들어서 너 온라인 물건 구매할 때 어떤 사이트 이용하나? 아니 그러니까 주로 11분가 쿠팡? 옥션? 그렇지. 봐라. 얘가 타인 신용카드 집어넣고 옥션에서 이제 결제를 하잖아.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자, 그거 결제할 때 그 물건 판매자 직접 가가지고 현금으로 결제하더나? 아니지. 전부 다 온라인 이체 방식으로 다 결제하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체 방식으로 타인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결제를 하는 그런 모든 케이스는 전부 다 컴사죄야. 그리고 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컴사죄. 그리고 이체라는 단어가 안 보여도 온라인 결제했다. 그 다음에 ARS 결제했다. 이런 게 있잖아. 그렇게 눈에 안 보이게 결제하는 그런 경우라면 전부 다 컴사죄다.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 됐죠? 보지 마세요. 그 밑에 행위 파트 니은. 절대 보지 마라. 판례만 보면 된다. 저기 276. 자, 이거는 그 컴사죄 기본 개념이고 한번 읽어보죠. 1번만. 1번. 두 번째, 세 번째 쪽 같은 머리. 현관편. 사람의 처분행위가 게재됨이 없이에다가 현관편. 번쩍번쩍. 내가 아까 뭐랬냐? 사람을 기망하면은 무슨 죄? 사기죄. 컴퓨터를 기망해야 무슨 죄? 컴사죄. 자, 그러면 요런 경우는 어떨까? 어떤 업무 처리가 일단 컴퓨터 정보 처리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컴퓨터로만 정보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개입하는 그런 어떤 업무 처리 과정이 있단다. 근데 이제 갑이라는 애가 여기다가 허위의 어떤 정보를 갖다가 입력을 했대. 자, 기억한다. 컴퓨터 사용사기죄. 저 컴사죄는 컴퓨터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거다. 알겠나? 근데 이렇게 중간에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업무 처리 과정에 얘가 부정한 명령, 허위 입력을 했다면 무슨 죄? 그렇지. 중간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죄. 그 내용입니다.
검사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는 것은 사람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업무 처리, 그런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다. 이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고 이거 취득 안 놉니다. 그 다음 277페이지 이제 신용카드 범죄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합니다. 전부 다는 못 보고 몇 가지만. 자, 1번, 2번. 뭐 크게 두 가지 케이스만 보면 될 거다. 자. A가 가진 신용카드를 갑이 절취를 합니다. 절취. 그 다음 그 타인 신용카드로 어떻게 사용할 겁니다. 그럼 그 사용하는 행위마다 뭔가 하나씩 성립할 거예요. 그걸 암기해놔야 돼. 그 다음 또 선택. 이런 경우도 있지. A가 가진 신용카드를 이번에는 폭행협박에서. 폭행협박에서 가져오는 거 강취라고 합니다. 예. 강취해가지고 또 그 강취한 타인 신용카드로 어떻게 사용할 거야. 결국 강취한 신용카드, 그 다음에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뒤에 사용하는 행위들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무조건 암기한다. 자, 이제 첫 번째 이 타인 신용카드를 들고 근처에 있는 ATM기로 간다. ATM기로 가가지고 아까처럼 현금 인출한다. 그 다음 현금 인출하고 나서 뭐 타인 신용카드로 하면 그 버리는 아니 계속 씁니다. 타인 신용카드 들고 이번에는 저기 백화점에 있는 F 가맹점 갑니다. 거기에서 물품을 구입합니다. 뭐 옷을 갖다가 구입했다 치자. 물론 이거로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배가 고파서 그 옆에 있는 이제 지가맹점 갑니다. 지가맹점 가서 역시 이제 음식을 먹었단다. 그냥 물품 구입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우리 판례는. 카드 결제한 경우를 이제 물품 구입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 자, 됐지? 그러면 요 한 개 행위마다 각각의 범죄가 성립하는데 어떤 범죄가 되는지 기억해야 돼. 현금 인출했다. 무슨 죄야? 아까 말했다 이거. 지금 무슨 죄야? 검사죄야? 절도죄야? 그래, 아까 내가 말했다 이거. 타인 신용카드로 ATM기 집어넣고 현금 인출했다면 원래 검사죄 적용하려고 했는데 검사죄는 안 돼. 재산상 이익이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아주 할 수 없이 재물을 취득한 절도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잖아. 그 다음 요거 F 가맹점 가가지고 자 당연히 가맹점주가 있겠지. 그 가맹점주를 속인 행위지.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속인 행위잖아. 그래서 F 가맹점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 것인 것처럼 그 타인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물품을 구입했다면 그거는 무슨 죄? 이거는 사람이잖아, 그지? 가맹점주는 사람이니까 잘하네. 사기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지 가맹점은 또 다른 사람이 있겠지. 또 다른 그 가맹점주 있을 거야. 즉시 사기죄. 자, 그러면 요 뒤에 타인 신용카드로 여러 행위를 했는데 절도죄, 사기죄 성립한다. 기억나나? 기억나야 돼. 예. 자, 그 다음 마무리 요것도 좀 체크해야 되겠지. 자, 신용카드 그 플라스틱 자체도 재물이다, 재물 아니다? 재물이지.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을 들고 간 요 행위도 처벌받아야 되겠지. 무슨 죄? 이거는 카드에 대한 다른 또 절도죄입니다. 요거하고는 또 다른 절도죄. 만약에 폭행협박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그렇지 강도죄가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선택사항이지. 이거냐는 선택사항. 그지? 자, 저 정도 기억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역시 B라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을이라는 자가 그것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근데 가지고 오는 방식이 위에 거하고 좀 틀려. 타인 신용카드. 자, 어떻게 틀린가 보자. 이거는 이제 강치였는데, 이제 이 을이라는 애가 B로부터 갈치를 합니다. 갈치는 뭐? 공갈을 친다라는 거야. 공갈 쳐서 가지고 왔어. 그 다음, 이번에는 기망을 해서 가져옵니다. 자, 기망, 사기를 쳐서 가져오는 것을 갖다가 편치, 이렇게 말하거든. 갈치 방식으로 가져왔고, 편치 방식으로 가져왔대. 그리고 이 타인 신용카드를 위에서와 똑같이 사용을 했단다. 위에서 똑같이 사용했는데, 자, 요 갈치 편치 방식으로 가져온 경우는요, 요 뒤에 사용한 것은 전부 다 불가벌이야. 처벌이 안 돼. 오, 왜 그렇습니까? 그 왜 그런지 내가 이유를 말해주지. 당연히 편치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죄? 카드에 대한 사기죄가 될 것이고, 갈치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에 대한 뭐? 공갈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요 뒤는 불가벌이야. 왜 그러냐? 자, 기준은 요겁니다. 이거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가져왔지. 피해자 의사, 야, 피해자가 주기 싫었나? 주려고 했나? 주기 싫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가져온 거고, 이거는 피해자 의사에 부합되게 가져온 거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아까 사기죄, 처분행위가 있다고 했지. 어찌됐든, 속아서든 어찌됐든 간에 피해자가 스스로 내어주는 행위가 있나 없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피해자가 스스로 내어준 게 있어. 그것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되게 가져왔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피해자가 이렇게 스스로 내어줬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불가벌이래. 그럼 갈치는요? 갈치 나중에 요거 배우고 곧 들어갈 건데, 갈치 역시 마찬가지. 공갈을 당해가지고 에이씨 약간 무서워하면서 스스로 내어주는 처분행위가 있습니다. 갈치도. 그래서 요 이번 케이스는 불가불이다. 그 다음 이제 마무리. 이거는 이제 형법 범죄는 아닌데 기억해라. 요 1번 케이스만 기억하면 돼. 요렇게 뒤에 사용한 거 있지. 뒤에 사용한 요 세 가지 행위를 퉁쳐가지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따로 처벌합니다. 또 이거는 뭐 우리 형법에 있는 게 아니라 특별법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이것까지 시험이 나오더라고. 결국 자 1번 케이스다. 1번 케이스에서 만약에 이제 절취 방식으로 가져왔다를 전제했을 때 총 몇 가지 범죄가 성립한다? 세봐라 빨리. 하나, 또 둘, 셋, 넷, 그 다음에 마지막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총 5가지 성립합니다. 5개. 그리고 전부 다 행위가 같다 다르다. 전부 다 행위가 다르다라고 평가해서 실경, 실경. 그까지 암기를 해야 돼.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신용카드 범죄는 판례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부 다 할 때는 오늘 시간대로 다 못한다. 요 정도가 최초 그 기본적인 지식이다. 280페이지. 준사기죄. 이거는 거의 안 놉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 판례가 없으니까. 한번 보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예. 어떻게 하면 준자가 들어가는지. 우리 준강도죄는 중요했지. 준강도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준사기죄는 어마어마하게 안 중요합니다. 판례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가볍게 그냥 법조문만 구경하고 가면 돼. 보자. 348조 준사기죄 1항. 미성년자의 지뢰천박. 지뢰천박이 뭐냐? 지자는 알지자, 려자는 생각할 지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아는 것과 생각하는 정도가 좀 얕다 이 말입니다. 어리숙하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지뢰천박은 어리숙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심신장애, 그러니까 약간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사람들, 그지? 좀 정신력이 떨어지잖아. 그런 사람들을 기망이라는 표현 대신 뭐라는 표현이 있냐? 이용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어린애들의
어린애들의 어리석음, 어리석음 갖다가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또라이들의 정신 상태, 또라이의 정신 상태를 이용하거나 하여서 이제 재물을 치러간 놈들 처벌합니다. 근데 굳이 이제 이용이라는 말을 따지자면 이거다. 기망은 조금 세게 속이는 거. 이용은 약간 약하게 속이는 거. 그러니까 기망 정도 안 되는 그 속임. 그걸 이용. 이렇게 표현했다. 근데 얘 어린애들하고 정신지체 이 장애인들은 그렇게 이제 뭐 세게 기망 안 해도 자 속아 넘어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놈들. 기망 정도 아닌데 이런 상태를 이용한 놈들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다. 근데 별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281. 자, 이것도 마찬가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라는 게 있는데 그냥 이거 자판기 커피를 공짜로 빼먹는 놈들 처벌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판례가 없어요. 성립한 판례가 없어.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 성립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 그래서 무시하면 된다. 다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알기 위해서 법조문을 구경하고 와야지. 348조 2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부정한 방법으로 자 동그라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그라미 이 말은 무슨 말이고 공짜로 이 말이지 뭐 공짜로 자판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 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한다. 봐라 이게 또 봐. 기망이라는 표현 대신 이용이라는 표현 있지. 기망은 사람한테 쓰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아니다. 넘어가자. 내용은요. 보지 마, 절대로. 봐라, 이봐라. 옛날에 내가 처음 공부할 때 이런 거 다 외웠잖아. 판례 아닌 이거.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 다 외웠습니다. 30년 동안 외웠는데 30년 동안 출제가 안 돼. 허무지. 허무 그 자체입니다. 판례 없으면 보면 안 돼. 자, 차라리 요거는, 잘 알아줘야 된다. 그 다음 페이지는 283페이지 부당이득죄. 요거는 판례가 있거든. 자, 부당이득죄는 사실은 이제 이런 놈들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입니다. 사실은. 자, 갑이라는 애가 있고 A라는 이제 그 가정주부가 있대. 이제 이 사람은 오로지 그냥 그 가정일밖에 모릅니다. 바깥 일을 전혀 한 사실이 없어. 아주 전통적인 이제 그런 어떤 어머니상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가정일만 하는 일이 가정주부한테 이제 아주 이제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는가 하면 B가 이제 자기 남편인데 자기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갖다가 일으킨 거야. 뺑소니 사고를. 그래가지고 지금 막 구속되는 만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가정주부로서는 아주 충격이지. 뭐 충격이고 남편은 지금 뭐 저게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재판 진행 중이야. 그때 이제 이놈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가정주부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당신 남편을 감옥에서 빼내오려면 빨리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 피해자를 합의해야 되는데 피해자한테 합의금을 갖다가 좀 두둑히 갖다 줘야지 합의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사 이제 고독입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너 남편 소유의 그 토지 있잖아. 이걸 갖다가 팔아서 빨리 그 합의금 마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토지 시가가 그 당시 이제 50억이야. 50억짜리야. 정상적으로 팔았다면. 근데 얘는 이 가정주부의 그런 어떤 상태, 그지? 가정주의 급박한 상태지. 이런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 이거 50억 안 한다. 이제 뭐 모르잖아. 모르니까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거짓말 치는 거야. 50억 안 하고 이거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내 2,0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 이제 가정주부는 좀 세상 볼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세상 볼 줄 모르는 이 가정주부는 그냥 이 50억짜리를 2,000만 원에 넘긴 거야. 너무했지? 너무했어요.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런 궁박한 상태, 나중에 궁박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급박한 상태를 이런 어떤 사람의 어떤 이런 특별한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지나치게 이득을 취득하면은 처벌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뭐다? 부당이득죄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놈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 근데 현재 나오는 판례들,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은 사실은 이런 경우가 아니야.
어떤 경우냐? 건설회사들 경우입니다. 자, 이 아주 이제 낙후된 지역이 있어. 뭐 초가집. 아직까지 초가집들밖에 없는 그런 낙후된 지역이야. 소리 있나, 그런데? 아직 변두리 쪽에 있겠지, 그지? 인천에는? 없나? 전부 다 막 고층 아파트 그런 데가, 예. 송도, 뭐 그런 데가 아파트가 비싸나? 비싸. 그거 이사 왔구나. 자, 하여튼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그 조선시대 초가집도 있어. 자, 그래서 A 뭐 큰 회사도 아닙니다. A 중소건설사. 예. 이제 A 중소건설사에서 요 낙후된 지역을 갖다가 자기들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개발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이제 부당이득제는 주로 이런 개발 방식에서 생겨납니다. 얘네들은 이제 군서사가 낙후된 지역을 갖다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초가집도 다 갈아엎고 고층 이제 아파트를 갖다 세웁니다. 그럼 얘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지. 근데 그 전에 투자를 해야 돼. 이거 사들여야지, 그지? 예, 하나하나씩. 그게 뭐 초가집이 얼마 하겠나? 그지? 그래서 이 초가집 주인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가지고, 야, 이거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할 건데, 우리가 그냥 내가 1억에 사줄게. 그러면 초가집 주인들은 얼싸 좋다 하겠지. 그럼 당연히 팝니다. 자, 그렇게 이제 협상이 잘 돼가지고, 예, 한 이제 50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이 협상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거의 전 소유자들하고 다 협상을 했어. 500억이나 들여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이 회사는 그래도 이익이 남을 거야. 요 지역 개발하면은 이거 뭐 곱하기 한 4 정도 이익이 남으니까. 그지? 곱하기 4. 이 정도 이익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이제 이렇게 금액을 들여서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네. 요 놈이 절대 안 팔아요. 절대. 지금 나머지 다 지금 이 500억 들여가지고 다 지금 이제 다 이렇게 매입 완료했는데 가운데 있는 그것도 제일 요충지야. 요충지에 있는 얘가 절대 안 팔아. 알고 봤더니 얘는 투기꾼이었습니다. 원래 집 소유자가 아니다. 투기꾼. 어떻게 이런 개발 계획을 알고 원래 소유자하고 이제 원래 소유자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원래 사유자로부터 불과 한 몇 개월 전에 산 놈이야. 어떤 작정으로? 이렇게 절대 안 팔 작정으로. 그리고 이제 이 건설사들하고 협상 들어갑니다. 건설사들이 야, 좀 파십시오.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나 못 판다. 1억 드리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2억. 택도 없는 소리. 3억. 택도 없는 소리. 그럼 얼마 요구하십니까? 야, 나 50억 더.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1억이면 다 나갔잖아. 근데 얘는 50억 달래. 그럴 작정으로 온 거니까. 이런 걸 무슨 문기? 혹시 아나? 니는 알 것 같은데. 이런 걸 갖다, 이런 행위를, 그렇지. 이런 행위를 알박기다. 이렇게 합니다. 알박기. 바로 이렇게 알박기 행위자들이 가끔 가다가 부당이득죄로 감옥 가. 가끔 가다가. 이런 알박는 자들. 봐라. 지금 중소건설사들은 엄청나게 투자했잖아. 빼서박도 못해. 근데 값 한 놈 때문에 지금 이거 완전 날릴 거야.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얘는 다른 사람보다 무려 50배 더 받았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알을 박는 놈들이 부당이득죄로, 예,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다. 알박기 사건 잘 기억하면 된다. 근데, 알박기도 크게 두 부류가 있다. 이거만 알면 되지. 첫 번째, 두 번째. 뭐 나중에 이제 판례할 때 조금 더 장사하게 말할 테지만은, 자. 꾼이라고 안 하나? 군이라 하나? 서울에서는 투기군이라 하나? 아니잖아. 투기꾼이라지. 그래. 자,
이거는 부산하고 같네. 어쨌든, 자, 원소유자하고 투기꾼하고 나눠. 예. 자, 이렇게 한 20년, 30년 전부터 원래 소유자가 저렇게 계속 알을 박지.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무죄입니다. 부당이득죄. 근데 몇 개월 전에 이런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몇 개월 전에 구입한 이런 투기꾼들 있지. 전문 투기꾼들. 얘들은 유죄, 무죄?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합니다. 부당이득죄, 판례 어렵지 않아. 걔가 알을 박는 놈이 원소유자인지, 걔가 알을 박는 놈이 투기꾼인지, 그것만 체크하면 돼. 법조문 구경하자. 예, 법조문. 349조. 사람의, 봐라. 예,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 궁박한 상태, 동그라미 꽝. 이런 상태. 예, 이런 상태를 이용하여, 라고 돼 있지. 예,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 뭐, 아주, 법조문 아주 추상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판례만 좀 보면 되겠지. 의 구속요건, 보지 말고, 보지 마라. 예, 그 동그라미, 구속요건 중에 하나만, 동그라미 기억. 그 궁박상태 개념인데, 그 밑에 정신적, 육체적 공무 상태도 포함한다. 줄바. 됐죠? 아까 그 가정주부 상황처럼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곤란한 상태에 빠진 경우도 요게 궁박한 상태에 이용되고, 궁박한 상태에 들어가고, 그런 상태를 이용해도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 됐지? 넘어가지. 그 다음, 핵심 판례 한번 보자. 핵심 판례. 이것도 좀 키워드가 있는 걸, 키워드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박아놨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나와 있는 판례 중에 3번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현관펜. 자, 투기꾼인지 원소유자인지 체크해라. 자, 핵심 판례 3번. 아파트 신축 사업이 추진되기 현관펜. 수년 전 현관펜. 수년 전. 그 다음에 저 뒤에 취득하여 현관펜. 사용하던 현관펜. 이 말은 이 사람도 결국 알을 박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자 수년 전이라는 말 속에서 투기꾼이야 원소유자야? 원소유자. 계속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무죄로 끝났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기죄는 이것으로 끝. 285 공갈죄 들어갈 겁니다. 공갈죄 구조가요 사기죄하고 비슷합니다. 처분행위까지 있어. 아까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데 어디를 펼치는가 하면은 286 공갈죄. 네, 요건만 그냥 싹 검토하자. 판례들은 다음에 보고. 자, 공갈죄 법조문 한번 보자. 350조 아주 간단하네. 사람을 공갈하여, 공갈만 동그라미.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없죠? 내용이. 이런 그림으로 이해하면 된다. 근데 사기하고 비슷하다. 갑이 A에게 공갈을 해야 된다. 아니, 그럼 공갈이 뭡니까? 공갈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폭행협박을 뜻합니다. 폭행협박을. 물론, 강도죄보다는 조금 약한, 강도죄보다는 조금 약한 폭행협박을 뜻한다. 자, 공갈을 하고, 외우지 마라, 이거는. 내가 봐라, 뭐, 공갈죄 성립 요건, 뭐, 4개다, 암기하라고 안 하지. 그냥 이 그림만 보고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아까 그 사기죄 성립 요건 4가지, 이거는 내가 암기하라고 했다. 4가지. 근데 이건 암기할 필요 없어. 그냥 구조는 똑같아. 기망 대시 공갈이 들어가고. 그 다음, 자, 공갈을 받은 A, 피공갈자지. 피공갈자는 이 공갈 말을 듣고 무서워해야 돼.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판례에서는 일본 용어로, 야, 이 외포심 이거 쓰나? 몰라? 일본 왔다지. 자, 그냥 공포심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뭐가 또 외포심이랍니다, 외포심. 자, 어쨌든, 자, 기망을 해가지고 착오에 빠지고 처분행위를 하면은 사기죄지만은, 공갈은 이거야. 공갈하고 외포심에 빠지게 해서 처분행위 해야 돼.
예. 처분행위가 있다 이 말은 뭐 떡실신된 피해자를 갖다가 거의 피해자를 떡신신 시켜놓고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 그거는 강치고 이거는 피해자가 내어주지 그래도 무서워도 아이씨 더럽다 하면서 내어줍니다. 바로 그런 어떤 행위를 처분행위다라고 처분행위다라고 했는데 사기죄도 처분행위가 있지만 공갈죄에서도 이렇게 처분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재물재산상 이건 당연한 거고. 자, 이거는 이 네 가지 요건은 굳이 암기할 필요 없다. 다만 공갈죄 성립 요건 중에 세 번째 요건 처분행위 있다라는 것은 암기하자. 알겠죠? 예.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공갈죄도 이렇게 약간 두렵지만은 무서워하면서도 벌벌 떨면서도 그 공갈자한테 내어주는 행위가 있어야 돼. 만약에 내어주는 행위가 없다. 그럼 뭐가 돼? 떡시신 시켜놓고 가져왔다. 뭐 그거는 그건 강도입니다. 강도. 떡시신 시켜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져왔다면 강도가 되지. 이렇게 처분행위가 있을 때는 공갈죄가 되고. 자, 됐죠. 그 객관적 구성 요건이고 행위객체 파트로 가자. 양가로 본 행위객체 파트고 첫 번째 쪽 겉머리 분열을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라고 됐는데 정교 동그라미 딱 쳐라. 성관계를 말하지. 옆에다가 적어. 경향신문 기자 사칭 사건. 실제 경향신문 기자 아닌 놈이 사칭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사칭하는가 봐봐. 이제 갑이라는 이 공갈범이 어느 날 저게 퇴폐업소가 있나 모르겠어. 퇴폐업소 없지 지금 있나? 어떤 이제 이상한 그 쇼하는 알지? 예. 이상한 쇼를 하는 퇴폐업소에 들어간 거야. 퇴폐업소에 들어갔더니 막 웬 그 무용소들이 옷을 벗고 난리거든. 예, 알지? 어떤 상황인지. 옷을 벗고 난립니다. 스트립쇼 하는 거야, 지금. 옷을 벗고 난리니까 얘가 이제 입 벌리고 침 흘리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스트립쇼 다 끝난 다음에 이 퇴폐업소 사장 A를 찾아가요. A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욕을 합니다. 야, 내가 경향신문 기자인데 너희 업소에서 이렇게 스트립쇼, 퇴폐업쇼를 갖다가 한다라는 것을 내가 내일 당장 우리 신문에다가 내가 까버리겠다. 보도하겠다. 요렇게 이제 공갈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 마음에 생겼잖아. 마음에 생겼으니까, 아유, 좀 봐주십시오. 기자님 봐주십시오. 이제 기자 아닌데, 기자 사칭하니까 기자인 줄 알고 봐주십시오 하면서 돈을 찔러주려고 합니다. 돈을. 그럼 만약에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공갈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잖아? 그러면 얘는 무슨 죄야? 전형적인 공갈죄입니다. 왜 기레기들 알지? 기레기들. 그 기자도 아닌 것들 있잖아. 기자 쓰레기라고 부르는 그 기레기들이 주로 이런 짓을 하잖아. 어떤 업소에 들어가가지고 뭐 보도하겠다. 이렇게 공갈하고 뭐를 받아? 돈을 받잖아. 그러면 돈을 받으면 그거는 여지없이 공갈죄입니다. 왜? 이거잖아. 재물이잖아. 그지? 자, 근데 돈을 딱 찔러주려고 하는데 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 닥쳐. 나는 돈 필요 없어 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는 말이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얘가 필요하대. 얘가 필요하대. 얘가. 야, 내가 보도 안 하는 대신 이 쇼걸이 참 마음에 들던데 얘하고 성관계 좀 맺게 해주라. 이번에도 뭐 성매매 때문에 문제가 되대? 연예인 성매매 때문에? 아나? 강공모 소식이가 TV 없지? 자, 이렇게 이거 공갈해가지고 요구한 게 이거래. 이거. 화대도 아니지. 그냥 성관계 그 자체를 요구한 거야. 성관계 그 자체를. 남녀의 성관계 자체를. 자, 이게 재물이가. 성관계 자체가 재물이야. 그 다음 성관계 자체가, 몰라. 이게 뭐 내가 5만원 줄게. 화대 계약을 한 것도 아니잖아. 그지?
성관계만 요구한 거야, 그냥. 재산상 이익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재물이고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냐. 그지? 즉, 결국, 갑은 공갈을 해가지고 얘하고 이렇게 성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공갈죄로 공소제기 되는데, 공갈죄 성립, 부성립? 부성립, 무죄로 나왔습니다. 공갈죄에 대해서는. 자, 요거와 관련된 개념이다. 재물, 재산상 이익과 관련된 개념. 자, 한번 보자. 정교 동그라미 치고요. 자, 그 재물이 아니므로 줄박.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에다가 줄박 그러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공갈죄 판례들 얼마나 쉬운가 볼까? 그 핵심 판례 이번 봐봐라. 폭력 조직이라는 말 있어 없어? 있지? 이거 영화 친구 사건입니다. 내가 지다바리가 하는 그거 있잖아. 그런 대화가 이제 나오는 그 친구인데, 그 당시 이제 그 조폭들이 그 곽경택 감독, 그 친구 영화 감독한 그 감독 있잖아. 그 곽경택 감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영화 영화사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아 챙긴 거야. 자, 어쨌든 우리는 그 상황 몰라도 된다. 폭력 조직, 조폭이라는 단어가 있다. 하드소프트. 처벌, 불처벌. 그래, 처벌.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런 판례 주고 공갈죄 성립, 부성립? 왜 성립? 얼마나 쉬운데. 그 다음 행위 안 봐도 되는데 쭉 내려오고 맨 마지막 요것만 좀 체크하면 되겠다. 그 5번 공갈의 상대방 밑에다가 적어라. 피공갈자. 자, 아까 우리 삼각형 구조의 사기 사건을 봤는데 삼각사기라고 했지. 근데 삼각공갈 사건도 있습니다. 왜 이게 공갈죄하고 사기죄의 삼각 이런 게 가능한가 하면 전부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처분행위라는 요 구조 때문에 그렇다. 자, 근데 삼각공갈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다. 딱 유일하다, 유일. 요것만 딱 보면 돼. 여시 갑이 있는데 이놈의 자식은 조폭입니다. 예, 조폭이야. 어느 날 이제 어떤 술집에 들어갑니다.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A 그 술집 웨이터에게 술 달라라고 이렇게 술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술만 주문하는 거야. 한 수십 병씩 마셔. 어제도 마시고 이제 외상으로 달아놓고, 또 이제 그 다음 날도 마시고 또 외상으로 달아놓고, 수십 병이나 계속 술만, 공짜 술만 먹는 거라. 그래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웨이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돈을 주셔야지 이제 술을 드리겠습니다. 웨이터로서는 이제 당연히 할 소리를 했지. 자, 그랬더니 이제 얘가 공갈 들어갑니다. 뭐? 돈 달라고? 야,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동네 임마, 조폭 두목이야. 이렇게 하면서 문신을, 고양이 문신 있잖아. 그런 거. 그 문신을 보여요. 겁먹으라고. 빨리 좋게 말할 때 술 가져와. 딱 이렇게 말하니까 겁을 먹잖아. 겁을 먹어서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술을 갖다 바쳤대. 자, 근데 이 술은 사장 소유지. 웨이터 소유가 아니라 사장 소유잖아. 자, 그래서 이것도 삼각사기 구조하고 비슷하게 돼버린 거야. 자, 공갈을 직접 당한 사람, 즉 피공갈자는 누구? 웨이터. 그리고 술을 계속 처먹었으니까 재산 피해자는 누구야? 사장. 맞지? 봐라. 피공갈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일치불일치. 그래서 이 케이스가 삼각공갈 사건이라고 한다. 근데 사기죄는 삼각사기 사건 꽤 많습니다. 뭐 여러 건 있어. 근데 공갈은 삼각공갈 사건 딱 그냥 하나다. 이거 하나. 딱 한 건. 그러니까 더 쉽지. 자, 한번 보자. 동그라미 기억. 피공갈자 동그라미. 반드시 재산상 피해자 동그라미. 일치할 것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에다 줄박.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공갈자와 재산처분 행위자는 동일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봐. 아이,
무서워한 사람이 내주는 거 아이가? 맞지? 그러니까 피공갈자는 항상 이꼬르 처분행위자야. 문제는 재산 피해자하고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피공갈자 재산 처분행위자는 동일이냐 한다. 줄 빡 끊어라. 그 다음 니은번 아까 삼각사기에서 이제 건너뛰었는데 그냥 기왕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피공갈자에다가 현관펜. 그리고 첫 번째 쪽 끝머리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지위까지 현관펜 딱 박아라.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뭐 법률상 그거는 암기할 필요 없고 사실상 지위 현관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공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지? 당연히 이 처분행위는 그 재물, 즉 재산 소유자의 처분행위여야 돼.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재물, 재산상 소유자 처분이 아니지. 아닙니다. 누가 내줬어? 얘가 내줬잖아. 얘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삼각공갈 또는 삼각사기도 마찬가지. 삼각공갈, 삼각사기에서는 재산 피해자랑 피공갈자, 즉 처분행위자가 다르잖아. 처분행위자가 다르니까 우리 판례가 어떤 다른 한 가지 요건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둬서 그 한 가지 요건이 뭐냐면은 삼각공갈이든 삼각사기든 사기죄,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피공갈자, 즉 처분행위자에게 재산상 피해자의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지위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요건입니다. 사실상 지위가 있을 것. 피공갈자 처분행위자에게 사장의 수를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지위가 있다 없다? 있다. 손님한테 내주라고 했을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지위가 있을 때 얘가 내준 것이 곧 사장이 내준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안 돼. 이제 아까 삼각사기. 삼각사기 아까 예던 거 한번 보자. 아까 할머니가 손자의 컴퓨터를 손자의 노트북을 내줬지.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가족이잖아. 자, 가족들 간에는 자, 이제 할머니 예를 들자. 손자의 재산, 저 컴퓨터를 할머니가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지위가 있다 없다? 가족들 간. 뭐 택배 아저씨 오면은 대신 받아주고 그러잖아. 또 대신 보내기도 하고. 바로 그런 지위입니다.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야.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은 이제 사실상 지위가 없겠지. 이제 이런 경우 한번 보자. 사실상 지위라는 어려운 개념을 갖다가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안 돼. 사실상 지위가 없다 봐가지고 사기죄 안 됩니다. 자, 갑이라는 애가 있거든. D, E라고 하자. 전혀 남남인 성격입니다. 고속버스 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이야. 근데 각각 이제 옆좌석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가 배가 아파서 근처에 있는 화장실로 뛰어내려갑니다. 출발 직전에. 근데 뭐 급히 뛰어내려가다가 이가 자기 지갑을 갖다가 자기 자리에 두고 내려. 그걸 갖다가 저 버스 밖에 있는 갑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사기 들어간다. D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D는 모르지 이런 상황. D는 이제 신문 보고 있어. 출발 대기하고 있어. D한테 막 사문을 떠들이면서 아저씨 이랍니다. 그래서 뭐요? 예, 제가 금방 바로 당신 옆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인데 내가 지금 급한 볼일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됐다. 근데 내가 지금 급히 뛰어내려오다가 지갑을 거기 두고 내려왔습니다. 그거 보이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있거든. 그거 제 겁니다. 저한테 던져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만하는 거야. 그래 이제 뭣도 모르는 이제 D가 지갑을 던져준 거야. 자, 그러면 D가 이제 피기망자고, 자, E가 재산 피해자다.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지? 근데
처분행위를 한 이 피기망자가 생판 모르는 이 재산 피해자의 지갑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지위가 있다 없다? 없는 거라. 그래서 이때는 사기죄가 안 돼요. 예. 사실상 지위가 없잖아요. 뭐 생판 남이잖아. 됐지? 예,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판례를 좀 통해서 예, 좀 더 상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넘어가지. 그래서 사실상 지위가 이제 그런 의미다. 6번. 나머지는 보지 마라. 절대. 처분행위 많이 안 봐도 돼. 그 다음. 핵심 판례들 전부 다 처벌 불처벌로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289 재산소송에 안 나오고 쭉 넘어가고. 290페이지. 양가로 6번. 실행 착수 시기는 당연히 공갈시고, 기수 시기가 이제 가끔씩 시험 나오는데, 다른 게 아니라, 부동산 공갈제 기수 시기가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야, 부동산은 우리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나? 넣을 수 없지.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 무슨 시? 부동산은 뭐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가린다? 알잖아. 등기에다가 연관편. 등기. 뭐 그 정도 하면 돼. 예,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뭐 다 판례할 때 지금 이 내용을 다 할 수는 없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조금 쉬었다가 횡령죄 배임죄 들어갑니다.